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 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면은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은 원래 제가 지금 이번 주는 동탄을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신문 기사를 보다가 부동산 관련 이슈를 보면서 그냥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기사들이 좀 요새 있어가지고 제가 요 기사를 보고 나서 오늘 요 영상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 신문 기사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 서울 성동구 지역에 한 몇 달 사이 한 5개월 사이에 전세 가격이 2억 정도 올랐다고 하면서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부동산 시장이 난리 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경제 모 신문사에서 그런 내용의 서울 성동구의 전세 가격 폭등 이런 식으로 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그 기사를 보고 이런 기사를 보면은 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좀 폭등하고 있다라고 좀 겁을 먹기 때문에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사실 아파트 가격이 동반 하락합니다. 왜냐면 이 갭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본 유입 때문에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을 좀 유발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좀 매매 가격도 좀 오를 것 같고 부동산이 폭등할 것 같고 이런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문 기사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자료가 바로 그런 건데, 오늘 제가 서울 성동구의 이 관련 지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신문 기사에 나왔던 아파트의 어떤 전세 가격의 실거래 가격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각설하고 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서울시 성동구의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료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요, 최근 이건 주 단위 통계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주 단위 통계인데, 전주 대비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 달에 98.37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코로나 후반기에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전주 대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97.06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 가격을 거의 뭐 회복했다고 보는 게 맞죠. 2019년 1월 달이 이때가 2019년 1월 달 기준으로 제가 잡는 이유는 이때는 코로나 거품의 영향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품이 확 생기기 전에 98.37이었는데 최근 아파트 가격은 97.06이다. 그러면은 거의 코로나 이전 단계까지 회복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막대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노란색 실선이 이제 서울 성동구의 그래프 자료선인데 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보이죠. 그래서 분명히 지표상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한 건 맞습니다. 전주 대비 상승한 건 지표상은 맞아요. 자, 다시 이번엔 전세 가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세 가격 지수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노란색이 성동구의 전세 가격 지수인데, 자, 이거는 아파트 가격의 폭락에 비교해서 그래프가 떨어진 게 엄청 낙폭이 크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매매 가격보다 물론 매매 가격도 코로나 때 올랐다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전세 가격은 성동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어요. 보세요. 요때가 한 2022년 11월 달에 101점이었는데 지금 뭐 폭락했을 때 언제냐? 85점까지 15점 정도 폭락을 했다가 최근 전주 대비 회복을 해서 지금 88.8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2019년 1월 달이 여기 93.02였는데 최근은 88.85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좀 회복을 하는 모양새는 보이죠. 그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 지표입니다. 지표.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의 어떤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아파트를 표집을 한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지표상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거짓말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 자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 마지막 데이터가 마지막 데이터가 언제냐? 10월 30일 데이터고요. 10월 30일 날 88.85로 전세 가격 지수가 이제 집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제가 뺄게요. 그러면 정말 전세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고 있느냐? 실거래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 이제 모 경제신문에서 서울 성동구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든 아파트가 두 개입니다. 뭐냐면은 성동구에 신금호 파크자이 59.98제곱미터 전용 면적이에요. 59.98제곱미터 아파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왕십리자이 59.99 요 아파트입니다. 요 두 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뭐 몇 달 사이에 몇 억씩 뭐 폭등을 했다. 뭐 지금 심상치 않다. 요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금호자이 59.98 해당하는 이 2019년도부터 지금 11월까지 11월 최근 이제 오늘 데이터까지죠.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 오늘 11월 7일까지 모든 전세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제가 집계를 한 겁니다. 자, 신금호 파크자이 59.98제곱미터 아파트 요 전세 가격 보면은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있는 그대로 여러분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코로나 전 2019년에 여기 이렇게 있다가 코로나 때 엄청 상승을 해요. 그죠? 얘들 보이죠? 이게 상승. 얘들 역전세입니다. 얘들 다 역전세 물량입니다. 얘들 역전세 물량.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을 살짝 했어요. 자, 요런 모양인데 자, 이거 좀 설명 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통계를 데이터를 집계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정확하게 기준점을 어디를 놓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신금호 파크자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의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한 2023년 1월을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2023년 1월 달에는 전세가 5억 7,7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물량이 많습니다. 왜냐면 요 구간이 다 5억에서 6억 약간 5억에서 6억 초반 거래량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만약에 요걸 이제 1월 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5억 7,75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지막에 거래된 전세 가격은 7억 1천이기 때문에 지금 한 2억 정도가 오른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작년 한 10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 10월 전세 가격이 얼마에도 거래가 됐었냐면은 7억 7천에도 거래가 됐어요. 7억 7천에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7억 7천에 거래가 되던 게 지금 마지막 거래가 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6천만 원 하락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 기사가 기준점을 어디다 놓고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올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짧은 기간을 놓고 본다면 짧은 기간 특히 요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파트 완전 폭락했을 때입니다. 가장 폭락했을 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 게 맞아요. 2억 정도 오른 게 맞습니다. 근데 좀 약간 작년에 상승기 때 이제 약간 그때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러나 제가 이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 대비 전세 가격이 한
1억 3천 정도 오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5억 7천 하던 게 지금 7억 1천만 원 하기 때문에 한 1억 5천 정도 오른 게 맞는데 요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비교해드리는 아파트는 59.98제곱미터죠. 그죠? 굉장히 좀 소형 평수라고 할 수 있고, 좀 혼자 살거나 한 둘이 살기에는 딱 좋은 정도의 평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신금호 파크자이 똑같은 아파트인데 평수만 달라요. 84.98 전용 면적 84.98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자, 저기 뭐 이게 편안하게 85제곱미터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성동구 금호동 2가에 있는 신금호 파크자이 아파트인데, 자, 요거는 어때요? 아까 방금 전 그래프랑 좀 다르죠. 다시 59.98제곱미터 가면은 요거는 점들이 많고 점이 끝에서 살짝 올라가지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84제곱미터 얘는 어때요? 뚝 떨어졌다가 약간 횡보하고 있죠. 가격 상승 안 하고 있죠. 자, 요때는 최하한가가 6억 9천, 상한가가 8억 5천, 2023년 2월달 거래 금액이 그랬는데, 올해 초 2월달에 한 6억 9천에도 전세가 있었고, 그리고 8억 5천에도 전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거래된 전세 물량은 8억 5천입니다. 올랐나요? 올랐나요? 횡보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전세 물량도 좀 거의 없는 편이죠. 전세 거래가 거의 안 됐죠. 요때는 좀 전세 거래가 많았다가 최근 전세 물량이 많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금호 파크자이 59.98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전세 가격을 약간 높여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전세 계약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세 계약한다고 해서 요거를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다시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전세 사기하고는 그렇게 크게 이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좀 그런 정도 생각은 우리가 하고 전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약간 오르고 있고 수요가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공급은 없고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는 약간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뭐 기준점에 따라서 기준점을 어디다 놓고 보냐에 따라서 상승한 건 아니다. 분명히 올 초 대비 상승한 건 맞지만 작년 대비 아직도 하락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이것보다 약간 이제 수요가 적은 신구모 파크자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격 안 오르고 있죠? 이 점들을 보시면, 요 점들 보세요. 자, 이게 요 부분 가격 오르고 있나요? 보세요. 가격은 내려간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신문 기사를 보실 때 그거 하나에 혹해서 지금 그럼 아파트 사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시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신문 기사에 또 이제 인용됐던 다른 아파트 왕십리자이 보여드릴게요. 왕십리자 59.99 요거. 제가 뭐 어디 신문 기사라고는 얘기 안 드릴게요. 그냥 모 신문사의 기사입니다. 뭐 경제 관련 있는 신문인데 부동산 기사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자, 왕십리자이 59.99도 이건 좀 수요가 많죠. 여기도 수요가 많고, 저 요때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전세 가격 폭이 좀 넓죠. 위아래로 폭이 넓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때 전세가 좀 높이 받아서 그 돈으로 또 다른 데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세가를 높이 부른 분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 요거 다 역전세입니다. 역전세. 최근 전세가보다 이게 높잖아요. 그죠? 다 역전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여기 구간 계속 유지되는 분들은 뭐 전세 가격 높이 받아서 뭐 하나, 그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그냥 뭐 크게 의미 없이 그냥 받자라고 해서 기존 전세가대로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좀 투자 목적으로 전세 가격 많이 땡긴 분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냥 크게 의미 없다 기존대로 받았던 분들이고, 그리고 최근
전세 가격은 여기에 포진이 돼 있죠. 자, 높이 받은 요 금액대와 낮게 받은 요 금액대 중간 어딘가에 최근 전세 가격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요것도 분명 올 초 대비, 올 1월 대비 이제 뭐 1월에 5억 정도의 전세 가격 거래가 됐는데, 뭐 최근 전세 가격이 약간 평균 이제 중심점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중심점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때도 2023년 3월 달에도 7억 5천의 전세 가격 거래가 된 게 있어요. 7억 5천만의 전세 가격 거래가 된 게 있는데 2023년 3월 달엔 7억 5천만에도 전세 가격이 거래가 됐지만 5억 원대도 전세 가격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금액대가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7억 원대부터 5억 원대까지 다양한 전세 계약 건수 금액이 포진이 돼 있지 어느 한 거래 가격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 거래도 분명히 7억 5천에 해당하는 전세 가격이 있지만 이건 볼게요. 6억 2천에 10월 달에 전세 계약을 맺은 가격도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 6억 8천의 전세 계약을 맺은 거래 금액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전세가가 다 7억 원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전세 가격은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좀 달라요.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은 좀 달라요. 어차피 전세 가격은 이걸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높더라도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좀 전세 계약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십리 자이 같은 경우도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중심점에 해당하는 게 약간 위로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5억 2천에도 9월 달에 거래됐고 이렇게 거래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7억 원대 거래된 게 아니고 또 이거보다 약간 수요는 적지만 국민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84제곱미터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 자 전세 가격이 약간 하락 이제 작년 대비 꾸준히 하락을 했다가 작년에는 뭐 9억 뭐 10억 이렇게도 전세가 거래가 됐다가 요거는 이제 10억 정도 해당하는 2021년 11월 달이네요. 근데 최근에 거래된 건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높이 거래된 게 7억 9천, 2월 달에 낮게 거래된 게 6억. 그러다가 약간씩 약간 상승을 해서 6월 달에 7억 원의 전세가 거래가 됐고 8월 달에 7억 5천, 그리고 9월 달에 7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을 뭐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2월 달에 가장 낮은 금액의 거래가 된 6억 원과 비교를 한다면 2월 달에 6억 했던 전세 금액이 지금 9월 달에 7억 5천 했다. 1억 5천의 전세 가격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그래프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전체를. 이게 우리가 막 놀랄 정도로 전세 가격이 상승한 건가요? 아니죠. 딱 엄밀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 마지막에 거래된 요 거래건 3건 요게 최근 거래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3건이 최근 거래가 확실한 최근 거래건입니다. 그리고 요 3개 거래 금액들은 자 볼게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 안 잡히네요. 8월 달에 7억 2천, 8월 달에 7억 5천, 그리고 9월 달에 7억 5천 요렇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가 딱 3개가 됐어요. 딱 3개가 됐는데 다 뭐 7억 원대에 좀 거래가 됐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본다면 이거를 사실 급등세라고 약간 상승을 한 건 맞지만 급등세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놀랄 정도 그런 상태도 아니고 사실 코로나 이 거품 대비하면은 아직 멀었죠. 사실 뭐 이때 뭐 9억, 10억 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전세 가격이. 근데 뭐 지금은 어쨌든 7억 5천이면 그러니까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전세가가 확 이렇게 오른 건 아닙니다.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공급이 좀 적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는 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좀 원하는 분들이 약간 가격이 약간 높더라도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전세 가격을 이제 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지 전세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가 씨가 마른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전세 수급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동구의 전세 수급지수인데 자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95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매물이 수요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 더 적어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어서면은 전세 수요가 더 많고 100보다 낮으면 전세 공급이 더 많다라는 건데 지금 95점이잖아요. 아직도 전세 공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또 전세에 대한 어느 정도 인기는 좀 왜냐면 아파트 매매 거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전세 쪽으로 또 눈을 돌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좀 전주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많고 가격이 조금 오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그래프를 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문 기사에서 얘기하듯이 몇 달 만에 몇 억 오른 요런 정도의 확실한 뭔가 그래프도 아니고요. 사실 왜냐면 아직도 이 표본이 너무 적어요. 표본이 너무 적고 이 단 3건으로 전세가 폭등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는 표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표본이 딱 3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59 여기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전반적으로 위 높은 금액, 낮은 금액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금액이 약간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영상의 결론은 전세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올 초 너무 하락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몇 억씩 막 상승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좀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약간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약간은 가격대가 약간 상승하는 정도. 요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은.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 오늘 영상 결국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신문 기사 보시면서 여러분들 요새는 워낙 유튜브도 발달돼 있고 뭐 여러 이제 뭐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실거래 분석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저의 이 영상은 그냥 이 전세 거래에 대한 실거래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그래프로 어느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으로 유튜브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꼭 찾아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새는 영상을 좀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